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긴 연휴가 지나고 여러분들하고 2주 만에 뵙게 되니까 더 반가운 것 같고요. 이제 날씨도 많이 이제 좀 일교차가 심하고 추워지는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 여러분들 이제 어디를 많이 찾느냐면은 이제 온천을 많이 찾잖아요. 그죠? 사우나를 하신다든지. 거기에 이제 적정 온도가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유럽 사람들은 그 적정 온도가 뭐 20도, 뭐 또 우리가 또 뭐 세계 강대국 미국 같은 경우는 21도. 근데 이 아시아권의 한국이나 뭐 일본, 뭐 요런 중국 요런 데는 그 적정 온도가 25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뭐 그 아주 뜨거운 그죠? 사우나 하실 때 보면 막 40도, 50도 이렇게 되는데 들어가셔가지고도 어떻게 말씀을 하나요? 시원하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적정 온도라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또 보면은 이 그 여러분들 또 이제 이 가을쯤 되면은 동물원을 많이 가시잖아요. 자녀들을 데리고 이 동물원의 시초도 보면은 자기의 어떤 부와 권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동물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사자라든지 코끼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리하기도 힘들고 아무나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거 못 키우지, 나는 이런 거 키울 수 있어. 이런 권력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동물원에는 어떤 생존 경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 그죠? 뭐 주는 대로 사육사가 이렇게 알맞게 맞춰서 이렇게 다 이제 먹이를 공급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 정글 속에는 생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요. 예.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를 잡아먹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주식시장을 우리가 이제 정글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이 정글 속에는 누가 있느냐면은 맹수가 있잖아, 그죠? 정글을 지배하는 그 맹수들이, 그죠? 힘약한 개미들을 어떻게 합니까? 냉탕에 집어넣었다가, 그죠? 그리고 또 뜨거운 열탕에 집어넣었다가 이 적정 온도에 맞추어서 절대 이 시장을 조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운명론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이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배꼽 보시면은 배꼽이 윗방향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은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고, 배꼽이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좀 처져 있으면은 성공 확률이 낮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그 얘기가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탯줄을 자르는 그 순간부터 운명이 정해진다고 하는데, 사실 이 운명이라는 것은 돌이 앞에서 날아오는 거거든요. 그럼 보인다는 거죠. 숙명은 뭐예요? 돌이 뒤에서 날아오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 한국인인 것, 뭐 부모가 뭐 내 부모가 이런 분인 것, 이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 그죠? 주식 시장에서도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매매 방법이 상당한 비법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비법이 뭐냐면 바로 전천후 매매라는 겁니다. 주식시장 정글 속의 맹수들이 냉탕에 집어넣었을 때도 여러분들이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고, 뜨거운 열탕에 집어넣었을 때도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매 방법이 되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께서 꿈꾸는, 그죠? 뭐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뭐 손절가 얼마, 이 종목은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런 걸로서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승부수를 두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계속 수급과 관련돼 있는 이 전천후 매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한 주는 굉장히 짧았죠, 그죠? 뭐 3일 정도 거래였는데 시장 자체가 뭐 빠르게 순환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우죽순으로 골고루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그 상승 하락과 상승을 그와 같은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상승을 하는 종목들도 보면은 뭐 거래 대금이 터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락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시장에서 좀 움직여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이제 지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다음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단기 좀 바닥이 형성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시장이라는 거는 똑같은 섹터라 하더라도 뭐 그 종목이 다시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해서 움직일 때도 그때 그 종목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종목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셔서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데요. 먼저 보면은 이제 이 시장이 하락하는 속에서도 좀 견딘 부분들이 뭐냐면은 반도체거든요. 그죠? 보통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뭐 2차 전지 이렇게 봤는데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좀 자리를 잡았어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좀 개별적으로 좀 본다면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파두라든지 이런 종목들 우리가 이제 조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수페타시스라든지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뭐 물론 한미 반도체도 보면은 살짝 이렇게 모양새를 갖추지만은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2차 전지는 지금 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 홀딩스나 뭐 이런 종목들이 추세는 약간 무너졌습니다. 무너졌기 때문에 만약에 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세게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약간 기술적 흐름이고 반도체보다는 조금 약하다 하는 그런 어떤 시장의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번 주에는 가장 두드러지고 좀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었는데 이미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성이 있는 로봇 관련 종목들이 좀 미리 움직였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어떻게 됐냐면 상장하면서 그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하락을 했잖아. 그죠? 역시 이 시장에서는 재료 소멸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보여줬고요. 사실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공모를 할 때 뭐 33조가 몰렸다라는 거는 상당히 돈이 많이 몰린 거에 비해서 요즘 상장하는 주식들이 대부분 어떠냐면은 상장하면서 하루에 400%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장하는 종목들을 왜 상장하는가 그리고 왜 하루에 400%의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가를 우리가 그 뒷면의 이면을 본다면은 상장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주식을 상장할 때는 대부분 무슨 의미가 있겠나요? 매도하려고 팔아먹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종목들은 여차 잘못하면은 좀 매도하기가 좀 까다로운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을 많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뭐 장외에서 들고 있었던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투자자들이 빨리 팔기 위해서 400%라는 그런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뭐 보통 나오면은 뭐 200%, 그죠? 100%막 이렇게 그죠? 움직였잖아. 그죠? 근데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 적정가라든지 이런 가치가 있는데 그 시총이 나올 때는 1조 6천억이었지만 지금 5만 원대 있으면서 이미 적정가의 시총 3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매력적인 부분은 좀 약간 사그러들었어요. 그렇지만 좀 단기적으로 어떤 폭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로봇 관련한 종목 중에서 이 두산 로보틱스는 이미 그죠 그들이 원하는 어떤 방향성이 좀 자리를 잡았고요. 뭐 그 외에 지금 보면은 또 뭐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들 뭐 다음 주에 뭐 정부에서 뭐 어떻게 한다 그저 중동을 방문한다 뭐 사우디를 방문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미 주가가 SY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지금 보면은 더블 정도 와 있는 흐름이거든요. 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은 항상 오늘 제가 그런 강의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주가가 바닥에서 올려놨고 5일선을 딱 타버리면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당장 지금 밑에서 파동이 따블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 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또 어떠냐면 가는 종목이 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후발주자로 좀 움직이는 게 뭐냐면 이제 히림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뭐 히림도 있고 삼부토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뭐 가게는 한미글로벌이라든지 지금 또 뭐 유신도 조금 움직이긴 해요, 그죠? 하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슬림화돼 있기 때문에 뭐 너도 나도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좀 이렇게 좀 압축된 뭐 이런 어떤 부분들 좀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 제약 바이오가 상당히 힘을 못 썼지만은 이 제약 바이오 관련한 요런 부분들도 보면은 좀 개별 성향의 어떤 흐름으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물론 뭐 내재 가치나 그죠 이런 거를 보고 따지면은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하기는 상당히 힘들지만은 이제 재료와 그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어떤 수급 뭐 이런 걸 보면은 뭐 난소암 관련해서 뭐 가나리아 바이오라든지 이제 일단 금요일 날은 뭐 거래 정지가 살짝 됐습니다만 그런 것들의 어떤 수급이라든지 또 한올 바이오 파마라든지 그죠 지금 보면은 탈모 관련해서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 지금 3일 단일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틀 들어갔죠 그죠 그런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살아 있고 물론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지금 보면은 방향성을 좀 잡으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기대 심리, 뭡니까, 우리가 뭐 인수권이라든지 뭐 그죠 이런 것들이 아직 불거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어떤 모습이라든지 지금 보면 계속 이게 추세대를 타면서 어떤 박스권에서 상방향이냐 하방향이냐 이런 거를 잡아보는 뭐 액세스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진단 키트 쪽이지만은 지금 상당히 뭐 공급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매출이 그래서 앞으로 상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제약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은 뭐 그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을 약간 뭐 주도하는 뭐 그런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신규주들이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뒤에 지금 나왔지만은 먼저 나왔던 인스 웨이버 시스템즈라든지 지금 보면은 밀리의 서재라든지 그죠? 그리고 지금 그 중에서 한싹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하나의 어떤 대장 역할을 하면서 신규주들이 이렇게 좀 그림을 좀 그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보면은 로봇이 아닌 그죠? 이렇게 신규 종목으로 딱 같이 움직이면서 또 하나의 어떤 테마 군단을 이루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신규 종목들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고요. 가장 좀 이번 주에 좀 핫하게 그룹을 형성해서 움직였던 종목들은 보면은 뭐 디지털 화폐 관련한 종목들 물론 이런 부분들도 시행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이지만 주가라는 거는 항상 선 반영되고 미리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뭐 로지시스라든지 뭐 한네트라든지 KCT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 마지막 금요일 같은 경우는 다시 양자 컴퓨터가 여러분들 상한가를 막 가는 이런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뭐 대표적인 게 우리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엑스게이트고 뭐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보면은 물론 지금 보면은 뭐 무선 충전 쪽에 뭐 휴맥스 홀딩스라든지 디스플레이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지만 이런 종목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은 여러분들께서 막 풀베팅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그런 전략들은 아니고요. 시장에서 그 거래 대금은 작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어떤 패턴 중심에 있는 그런 어떤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다음 주에도 물론 이제 월요일 날 또 하루 쉽니다. 그죠? 이제 제가 봤을 때 10월 10일부터는 아마 연말까지는 좀 본격적인 게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 관심창에 올려놨고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화면 한번 보고 오늘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여기에서 방송을 하고 나면은 우리 이델리 TV로 이제 유튜브가 올라가잖아요. 제가 여기 했던 부분들. 사실 저도 이제 제 유튜브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여기에서 제 유튜브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서 뭐를 배우시면 좋냐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시장이라는 것은 패션이기 때문에 똑같은 종목이 365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그 똑같은 테마라 하더라도 얼마 전에는 이 종목이 움직였다면 지금 오늘은 이 종목이 움직이고 변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또 그런 속에서도 수익 구조가 많이 형성이 되니까 하단 밑에 제 머니킨 치시면은 제 유튜브 좀 많이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지금 이제 다우 지수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 이제 며칠 동안 지금 아마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 이 지표라는 것은 제가 항상 이 다우 지수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기준에서 우리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어제 보내드렸기 때문에 어제 저녁 미국 시장은 어땠냐면은 여기 올려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에서 얘는 지금 오늘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들어섰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지를 해서 이 5일선을 올랐을 때 이렇게 올라섰다가 음봉인 거와 지금 이렇게 양봉을 올려 세우는 거는 뭐냐면 단기 바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기 바닥이라면은 지금 하락이 멈췄느냐? 아직 그거는 몰라요.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보면은 이제 내년 11월 대선이 있잖아요. 이 바이든과 트럼프의 어떤 그 지지율. 지금 현재 보면은 트럼프가 지지율이 좀 높다고 하잖아요. 바이든보다도. 물론 뭐 또 어떤 검사가 또 뭐 바이든을 뭐 트럼프를 고소하고 이런 어떤 사건들도 있지만은 현재로서 보면은 트럼프의 어떤 그 지지율이 조금 높아져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사회가 그 모기지론 있잖아요. 이제 우리도 지금 대출 뭐 우리가 집을 살 때 지금 뭐 대출 금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세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8%대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4%대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금리도 연말까지는 뭐 한 5.7%까지 또 뭐 7%대까지 올린다 이러니까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고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막 데모하고 막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사에서 보셨잖아요. 그만큼 지금 미국도 고물가에 너무나 힘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가라는 것이 그죠? 이렇게 녹록하게 바로 이렇게 지금 단기 바닥을 찍었다고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 뭐냐 오늘 양봉을 들어 올려놨기 때문에 단기 바닥이고 죽더라도 약간 단기적인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 여러분들 어떠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흘러내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도망가거나 지금 지수가 이러니까 뭐 나는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속에서도 어떠냐면 상한가가 많이 나오고 오늘 제가 이제 그 전천후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큰 물고기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대어 역수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일반적인 물고기는 어떠냐면은 물결을 따라가지만은 큰 고기는 절대 물결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반대 방향에서. 쉽게 말하면은 일반적인 고기는 요렇게 물결을 따라간다면은 큰 고기는 어떠냐면 여기서 가만히 입을 벌리고 있으면 저절로 뭡니까? 물고기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런 시장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현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그죠? 현금을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뭐 포트를 짜가지고 뭐 2차 전지 얼마 반도체 이런 매매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러면 그게 안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포트를 짜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시장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상승은 짧고 항상 하락은 길단 말이에요. 파동이.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약간 그런 포트를 짤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까운 그걸 보면은 2차 전지 한번 보라고요. 그 짧은 기간 2차 전지가 상승했을 때 그 한 3, 4개월입니까? 2, 3개월. 그때 전부 다 그게 좀 지금 어떻습니까? 2차 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전부 다 지금 곡소리가 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시장이
지금 모든 경제가 이 그 경제라는 거는 항상 선행해서 뭐 6개월 지표를 본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터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많이 내려간다고 해서 뭐 포트를 짜가지고 뭐 이걸 많이 사놨고 이걸 이런 전략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게 지금 단기 바닥을 찍었으니까 뭡니까? 아, 내가 그럼 지금부터 물건을 뭐 그저 뭐 섹터별로 뭐 포트를 짜가지고 반도체 사고 2차 전지 사고 뭐 바이오 사고 아니라는 거죠. 예. 왜? 거래 대금이 바짝 죽었잖아요. 지금 보면은 거래 대금이 가장 최고로 날릴 때가 언제였냐면 한 17조 정도 나올 때도 있었거든요. 하루에. 근데 어제 거래 대금 한번 보세요. 5조로 뚝 떨어졌죠. 그래서 6조로 뚝 떨어졌죠. 그죠? 이게 뭘 말하느냐면은 물론 상한가를 쳤던 종목들도 1,000억 이상 터진 종목들이 없어요. 그냥 50억 가지고도 상한가를 만들고 뭐 200억 가지고도 상한가를 만들고 얼마 전까지 한번 보세요. 에코프로가 움직일 때 에코프로가 하루에 5조 정도 움직인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종목이 그만큼 움직일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 시장의 2,000개 종목이 5조 내에서 움직인다면 시장은 어때요? 말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이 메이저들이 들어와서 돈을 풀어줄 때 그죠?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냐면은 굉장히 좀 선별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포지션을 취한다면은 오히려 더 수익 구조를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조금 바꿔보는 전략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양봉을 켜놨기 때문에 단기 바닥이란 말이에요. 단기 바닥에서 조금의 어떤 상승 여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우리 시장은 어떻느냐? 똑같아요. 이 단기 바닥을 형성할 때 이 지금 단기 바닥은 항상 어떠냐면은 지표가 무너지고 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그 5일선을 회복하는 속도가 몇 박자라고 했어요? 3박자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1, 2, 3박자, 2박자에서 잘 안 밀리고 계속 그 자리에서 있다면은 3박자에서는 어떠냐면 올라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올라설 때에도 지금 역별이잖아. 그죠? 역별이기 때문에 단기 바닥에서 단기 추세, 조금 추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바로 터닝했다고 지금 이거 뭐 2,400에서 뭐 2,800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가 하락할 때도 하락, 반등, 하고 나서 다시 이 저점을 깨느냐 그걸 보고 바닥을 다지느냐 이런 걸 보고 추세를 살리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 이제 쉬고 나서 10일부터 진행하는 방향에서는 좀 단기적인 어떤 그런 수익 구조는 형성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 주가가 상승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반도체 뭐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그래서 2차 전지 부분은 그냥 낙폭과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니까 단기적인 거란 말이에요. 막 그렇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코스피고 그다음에 이거는 코스닥이죠. 그죠? 이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좀 단기 바닥이 형성되는 것 같다. 왜 단기 바닥이 형성이 되느냐면은 사실 지금은 거래소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를 형성하기가 조금 힘들죠, 그죠? 그냥 뭐 밋밋한 울타리라면 항상 수익 구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코스닥 시장에서 나오거든요. 그 개별 종목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흐름들인데 여기에서 단기 바닥이라는 것을 목요일부터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보여줬냐면은 매수 주체가 살짝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 바뀌었냐면은 목요일 날은 기관들이 들어오고, 그죠? 외인들도 조금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런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금요일 날은 어떻게 됐냐면은 완전히 그죠? 외인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흐름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단기 바닥을 찍고 요만큼 뭐 어쨌든 요만큼의 상승이 나올 때 여기서 어떤 형태가 나올 수 있냐면 조금 강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러면 어떤 종목이 갈까요? 뭐 여러분들께 좀 궁금해 하실 수가 있잖아. 그죠? 그거는 그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때 나오는 종목이 강한 종목이 나오는 그 종목을 이 종목이 스타트를 끌었다면은 적어도 한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 폭이.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제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올려드리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지금 여기에서 단기 바닥에서 추세선을 살릴 때 갈 수 있는 종목은 이런 종목이구나,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할 내용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주식시장에서 있잖아요.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하나 배워 두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가 요 정도의 기술적 흐름을 보면은 수급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체계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지금은 뭐냐? 원칙을 지켜야 되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원칙이냐면은 수급이라는 것이 지금 들어왔다가 연속성이 없단 말이에요. 연속성이 오늘이나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연속성은 뭐냐면 이 5일선 기준인데, 여러분들 그 노자 있잖아요. 노자가 죽을 때 자기 제자에게 하나의 가르침을 줬어요. 무슨 가르침을 줬냐면 그 노자가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입을 벌려보면서 그래 내 입안을 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가 얘 이빨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노자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강한 자가 빨리 죽는다. 그러니까 항상 부드럽게 하라 이랬잖아. 그죠?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에서 강한 자가 누구냐면은 5일선이란 말이에요. 5일선이 강한 자인데 어떻게 되느냐면 빨리 죽는단 말이에요. 다른 애들보다. 5일선은 죽을 때는 빨리 죽고 그 다음 밑에 있는 21선, 61선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에게 기대 심리를 주면서 그렇게 막 빨리 안 죽어요. 그러면 이 5일선이라는 것이 빨리 죽지만 어떠냐면 죽기 전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 그렇잖아요. 강한 사람들한테 바로 팍 안 죽잖아. 그죠? 죽다가도 다시 벌떡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이평선 중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물론 이런 부분들은 좀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보실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시장에서 얘들이 지금 시장을 조금 주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애들은 누군가? 그건 제가 유튜브에서 늘 말씀드리니까 그 종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잘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신신제약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고 보면은 그래 뭐 이렇게 지지했으니까 뭐 이렇게 상한가 나오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모두가 다 이렇게 지지를 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시장에 엄청 많아요. 많은데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그 자체가 벌써 뭐냐면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주식시장에서는 이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한테 그 주가가 선택받았을 때 주가가 움직이는 거지, 내가 아무리 여기서 지지하고 차트가 좋고 예쁘고 이래도요, 이는 어떤 선택의 기준이 없으면은 그 주가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 요렇게 상을 받고 요렇게 했다는 요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선수들이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뭐 강한 종목 이런 종목들은 제가 월화 저점을 뭐 잡아보세요. 5일선을 기준하세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상한가를 친 종목들이 5일선을 기준하거나 5일선을 깨거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생각과 달리 5일선을 깼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한가를 치고 나면은 1, 2, 3 세 박자에는 가야 되는데 얘가 가기는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간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과거에는 이것도 이제 시대별로 다른 거예요. 그 눌림목이라는 것이 상승장에서는 파란 캔들이 더 괜찮을 때가 있고, 또 하락장에서는 그 눌림이라는 것이 빨간 양봉일 때가 더 강한 것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상승장에서는 파란색이어도
이미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 날 어떤 형태를 갖출 수가 있냐면 또다시 양봉을 켤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하락장은 어떠냐면은 무조건 강한 것만. 그러니까 상승장은 좀 약해도 지금 시장이 추세가 상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약한 부분이 다음 날 강하게 표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막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하락장에서는 어떠냐면은 모두가 다 강한 것만 살아남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조건 양봉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봉시는 어떠냐면은 약해진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은 지금 얘가 보세요. 이 갈자리에서 가지 못하고 이렇게 눌려버렸는데 다음 날 어떻게 했습니까? 5일선을 깨고 밑으로 내려왔잖아. 그죠? 내려왔는데도 어떻게 됐죠? 양봉으로 돌리면서 이런 패턴이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5일선이 깨지고 나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왜? 수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든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5일선이 깨졌다고 해서 그럼 뭐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샀다고 칩시다. 이 높은 가격에. 그렇지만 이 5일선을 깼다고 해서 무조건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1분봉에서 그 시간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 201분봉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시간대가 있는데 그 시간대가 얘는 분명히 12시 전에 치고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면 요즘 패턴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눌림목을 너무 잘 아니까 201분봉 밑에서 뭐 10% 정도 빠졌을 때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잖아요. 요즘은 들어가면 안 돼요. 10% 빼면 20% 빼고요. 20% 빼다가 하한가도 막 때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반드시 시간대를 잘 보라고요.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이런 흐름들이 갖췄을 때 이런 어떤 형태들이 나오지,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음봉이 나오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 하나 체크해 보시고, 저는 유형.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알테오젠이죠. 그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여기서 트레이딩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기 이 5일선을 타면서 여기 잘 보라고. 계속 양봉. 제가 그랬잖아요. 요즘 패턴이 어떠냐면 양봉을 계속 켜고 나오는 종목들의 단기 고점은 어디냐면은 음봉이 떨어질 때가 단기 고점인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여기 이제 단기 고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단기 고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약간 희망을 주면서 또 더 갈 듯이 양봉을 켰지만 요때는 뭘 봐야 되느냐면은 호가창을 잘 봐야 돼요. 호가창을 딱 보면서 호가창에서 들어오는 물량들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겁다라는 게 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이에요, 감. 이제 호가창을 많이 보시게 되면은 어떤 거는 호가창이 가벼워서 물량을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게 있는데 어떤 거는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 딱 수도하고 더 이상 안 가고, 그죠? 그렇다고 그 밑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도 않고 있으면서 이래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뭡니까? 투매가 나오는 이런 막 현상들을 갖추잖아요. 그거는 결국 지표를 보고 있지 않아도 그 호가창을 보면은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당히 무거웠거든요. 무겁고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5일선을 깼잖아요. 5일선을 제가 첫 번째 5일선을 깨고 나면 뭐라고 했죠? 한번 반등이 나온다고 했죠. 벌떡 한번 일어선다고 했죠. 요런 것만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을 하셔도 충분한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강한 종목은. 그럼 오늘 여러분들께서 오늘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파동이 양봉을 계속 키워가는 거는 음봉이 떨어지는 거기가 뭡니까? 단기 고점이고, 그죠? 그렇게 단기 고점을 형성한 후에 5일선을 한번 탁 깼을 때, 그죠?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패턴. 그럼 조건은 뭐예요? 항상 12시 전에 10시에서 11시 사이 이럴 때 양봉을 켜주고 올라와야지 계속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요렇게 이제 속임수를 쓰고 여기 어떻게 했죠? 이렇게 밀어버렸죠. 이런 패턴들을 잘 보란 말이에요. 얘는 결국 지금 뭘 만들고 있느냐면은 1파를 만들고 2파를 만들고 이제 요 고점, 요거 이제 한 3파를 만들기 위해서 요 움직이는데 이거를 막 돌파한다고 들어가면 안 되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제 시장이 단기 바닥을 찍고 조금 터닝하면서 상승할 때, 그럼 상승할 때 뭐가 가겠습니까? 바이오 종목들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지수를 조금 견인해야 되니까. 그럼 지수를 견인하는 애들이 시총과 좀 약간 연관성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뭐요? 이런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하다못해 이렇게 좀, 그죠?
75,000원, 뭐 요 8만 선 요런 선으로 조금 갈 수 있는 요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오늘 키포인트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다 전천후 매매예요. 그러니까 냉탕에 막 빠져도 아시겠죠?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부분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요 대동기어는 뭐로 움직였죠? 로봇이잖아. 그죠? 그 농기구가 또 뭐 갑자기 또 뭐 로봇으로 움직이면서 여기서 여기 보세요. 여기서 오일선을 깼잖아요. 지금 여기 이 패턴을 잘 보라고요. 요 오일선을 깨고 난 다음에 오일선 한번 반등을 준다고 했잖아. 그죠? 반등을 주되 요렇게 짧은 반등을 줬잖아요. 가반등을. 그렇다고 여기서 사면 안 돼요. 왜? 요렇게 했다가도 음봉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항상 제가 그죠? 오일선을 깼을 때는 몇 시요? 10시에서 11시 사이. 12시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사이에 빨리 양봉을 켜면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순간적으로 이런 패턴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지금 5일선에서 요런 때는 사는 것이 아니다. 요렇게 해놓고 속임수를 쓰고 다음날 요렇게 해서 음봉을 던지면서 알테오젠 같이 팍 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어떤 패턴에서 한 가지 더 왜 이것이 조금 리스크가 가하냐면은 요 이격이 벌어져 있잖아요. 요 이격이 만약에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다면은 요런 패턴에서 여러분들께서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지만 이 이격이 벌어져 있을 때는 항상 주가라는 거는 그 이격을 메운단 말이에요. 앞에 그 알테오젠처럼 메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돼요. 똑같아요. 대동. 지금 여기서도 봐봐요. 똑같죠? 자, 양봉 계속 켜고 계속 켜니까 야 이거 날아가는가 보다. 단기 고점 어디라고 했죠? 음봉 떨어지면 단기 고점이라고 했죠? 단기 고점 나왔죠? 자, 5일선 깼죠? 여기서 트레이딩 한번 할 수 있죠? 여기서. 요것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드리는 요 부분만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놨고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을 잘 찾아가지고 트레이딩 하면은요 절대 잃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왜 잃지 않느냐? 이게 지금 뭡니까? 냉탕에 집어넣어도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한다고. 이런 것들도 기본 10% 넘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10%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하루에 저는 패턴들을 10%씩만 매일 수익 구조를 형성해도 저는 기본 10%거든요. 그 유튜브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10%만 하루에 10%씩만 수익 한번 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께서 행복한 그죠 주식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그죠? 자, 그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거는 유신이죠 유신. 대부분 이런 것들은 어떠냐면 호가창이 얇습니다. 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욕심을 내 가지고 막 그죠 막 이리 했다가는 뭐 큰일 난다고. 이런 것들은 폭이 크기 때문에. 작게 사도 100주만 사도 재수 좋으면 100만 원도 벌 수 있고요. 50만 원, 막 60만 원 이렇게도 벌 수가 있어요. 폭이 크단 말이에요. 폭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 번 땡기면 10%면은 주당 4,000원, 5,000원 땡기면 100주만 더도 4, 50만 원을 버는 거예요. 하루에. 그 하루에 여러분들 50만 원만 벌어도 한 달이면 1,000만 원인데요. 돈 400만 원, 50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엄청 버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요 패턴은 뭐냐?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요렇게 됐을 때 양봉 켰을 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안 됐죠. 그죠? 왜? 얘 보세요. 하는 척 하다가 밀려버렸잖아. 그죠? 요런 패턴들은 뭐냐면 지금 아까 알테오젠하고 좀 비슷한 패턴인데요. 항상 요럴 때는 어떻게 공략을 하셔야 되느냐면은 요렇게 양봉을 밑에서 파동이 나오고 나서 양봉으로 딱 요렇게 두 개를 뭐 다진다든지 양봉을 계속 켠다든지 지금 하락장에서는 무조건 양봉이 좋아요. 보통 이런 상승장에서는 얘가 이렇게 음봉이 되어 있어도 이렇게 5일선을 올라설 수가 있는데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양봉이어야 다 올라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보세요. 여기서 양봉으로 뭘 했습니까? 힘을 실어주는 응집을 했죠. 응집하고 나니까 어때요? 딱 이렇게 올라서죠. 요런 폭만 여러분들께서 활용해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이 이미지스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세요. 얘는 상한가를 안 쳤어요. 똑같죠? 자, 5일선. 그죠? 자, 요 5일선 깼습니다. 깨고 나서 얘가 지금 빨리 돌린 시간이 언제냐면은 똑같아요. 몇 시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10시에서 11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어디를 올라서야 된다고 했어요? 분봉상으로 201분봉 밑에 있으면 안 돼요. 201분봉 위에서 정배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파동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패턴, 올선이 깨지면은 통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만약에 그 시간대와 그런 어떤 위치적인 그 기술적 흐름을 갖추지 않았다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밑으로 쳐박겠죠. 그럼 결국 뭡니까?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키면서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또 막 달라붙겠죠. 지금 이런 데서는 달라붙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무조건 이렇게 음봉이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차라리 올선 이제 얘가 지금 보세요. 계단식으로 하나, 둘 어떻게 보면은 잘 하면은 한 번 더 그릴 수는 있어요. 있지만 여러분들의 포지션 방향은 어디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요런 자리에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요게 어떻게 보면은 전천후 매매예요. 시장이 좋으나 시장이 나쁘나 그죠?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 그죠? 여러분들이 강한 종목, 그죠? 무조건 지금은 강한 종목을 베팅해야 되거든요. 약한 건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강한 종목에서 트레이딩 방법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방법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보시고요. 그럼 뭐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종목 선정 아닙니까? 종목 선정을 잘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수급이 있는 종목에 한해서 저렇게 돼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저는 어떤 형태가 갖춰질 때는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수급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거 지금 제가 추석 전에 그죠? 제가 이제 추석 그 주에 한 주 쉬었고 그죠? 추석이었기 때문에 추석 전에 이제 드렸던 종목인데 거의 고점이 그죠? 지금 위더스 같은 게 41% 나왔네요. 그때 드리고 수요일 날 고점 나오고 주민터넷 화요일 날 바로 하루 이틀 만에 나오고 서원도 뭐 바로 그날 나오고 거의 20%가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비중 조절이라고요. 지금은 비중 조절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상한가를 치는 종목도 거래 대금이 그렇게 미친 듯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예를 들어 300주만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300주 해봐야 얼마 됩니까? 3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 그죠? 300만 원도 안 되는 종목을 300주를 사가지고 내가 주당,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드리면 주당 이게 3,000원, 4,000원이잖아, 그죠? 그럼 내가 주당 3,000원, 4,000원까지 못 먹어도 주당 2,000원만 먹었다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60만 원을 벌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꾸 많이 사니까 어떻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저기서 자기가 사는 가격에서 10원만 빠져도 놀래가지고 셀이 던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 여기 드렸던 제가 드리는 이런 종목들은 이 주식시장은 특히나 하락장에서는 언더슈팅이 엄청 강해요.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어떠냐? 오버슈팅이 강해요. 파동이 요까지 나오고 끝인데 상승장에는 막 어떻습니까? 더 막 미친 듯이 막 끌고 가잖아, 그죠? 그러면 하락장은 어떻느냐? 반대잖아요. 더 언더가 나온단 말이에요. 보통 상승장에서 10% 밀렸지요. 땡큐 하고 잡으면은 하다못해 최하 5%는 나오거든요. 지금은 어떠냐? 10% 밀고 20% 밀고 하한가 때리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중 조절이 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신용 미수를 많이 쓰잖아요. 지금 최근에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용 미수가 20조였는데 어제 보니까 19조더라고요. 하루에 매일 2천억씩 빡빡빡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반대 매매 나가고 뭐 이래 나가고 해서 자동적으로 막 잘려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절대 여러분들께서 이 비중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 하락장에서 누가 오래 들고 있으려 합니까? 올라가면 전부 다 이익 실현하려고 다 던지려고 눈이 벌게 있는데 혼자서 막 이래 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특히나 하락장에서는 짧게 잡아줘도 폭이 크기 때문에 보세요. 이틀 만에 40% 나오고 3일 만에 40% 나오고 이틀 만에 26% 보세요. 하루 만에 20%. 뭐 봐봐요 이거. 엄청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비중 조절만 잘하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제가 짧게 빨리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죠? 단기 하락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그와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역시 무슨 종목을 해야 된다? 강한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강한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휴맥스 홀딩스라고요. 요즘 상한가 치는 놈들이 전부 이래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치는 많이 쭉 빠진 애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치기 시작을 하는데 얘가 상한가를 갔던 거래 대금이 얼마냐면은 56억입니다. 56억 가지고 보면은 뭐 얼마 안 돼요. 예. 56억 가지고 상한가를 쳤어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상한가를 쳤다라는 거는 뭡니까? 호가창이 얇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에다가 여러분들이 베팅을 그냥 막 이래 세리 해가 되겠습니까? 뭐 가볍게 뭐 300주, 500주 이렇게만 해도 부담이 없다는 거죠. 밀리면 뭐 500주 더 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여기서도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럼 이 포지션은 뭐다? 상한가니까 뭐죠? 월화의 저점을 한번 잘 보시고 오늘 배웠던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엑스게이트 있잖아요. 이 엑스게이트 여기 사람들이 여기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딱 띄었죠. 나는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보통 그냥 무릎을 꿇지 않는 한 그죠? 나는 이 종목 그죠?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무릎을 꿇지 않는 한 경기는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경기는 끝나지 않았더라고. 딱 상한가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로 하고 같은 맥락에서 뭐냐면은 양자, 이 지금 양자 컴퓨터가 좀 테마가 좀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지금 요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월화에 그죠 어떤 저점을 형성하는가 한번 잘 보시고 요것도 역시 보면은 뭐 한 490억 이래 들어와 있죠, 그죠? 근데 우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도 지금 대장은 지금 우리로지만 수급 상태는 엑스게이트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PPI도 마찬가지죠. 이런 애들도 지금 뭐 크게 돈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PPI 같은 경우도 한 17억 가지고 상한가 쳤네요. 그죠? 한 66억 정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은 뭡니까? KCS인데 이것도 역시 양자 컴퓨터입니다. 얘는 지금 여기서 상한가를 쳤지만 여기서는 상한가를 안 쳤기 때문에 먼저 상한가를 쳤던 그런 종목들이 눌림을 이렇게 잡을 때 또 이런 종목들이 KCS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그 하락장에서 지금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주식시장에서 실패자다라고 말하지 않는 순간까지는 여러분은 아직까지 승리자이기 때문에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 다음 주도 여러분들께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